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2일 제89회 토요 마음 공부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분 명상 가능하신 분은 3분 마음 챙김 명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의 마음 모읍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 지금 마음 기술 중에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 좀 명상, 방금 전에도 명상, 마음 챙김 명상 했습니다만 명상, 마음 챙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마음 챙김 명상, 명상과 마음 챙김의 구분, 우리 토요 마음 공부 하시는 분들, 특히 MPPT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명상과 마음 챙김을 잘 구분할 줄 아시죠? 명상과 마음 챙김을 섞지 마시고,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이 100페이지부터 지난번에 아마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얘기했었고,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한 차이도 얘기했을 겁니다. 여기서 근데 명상과 마음 챙김을 함께 하게 되면 마음 챙김 명상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명상이 있고 마음 챙김이 있고 명상하면서 마음 챙김하면 마음 챙김 명상이고 일상생활에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마음 챙김 할 수 있고요. 이걸 명상한다고 하진 않죠. 전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마음챙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명상이라 부르지는 않죠. 명상은 여기 나옵니다만 마음을 쉬는 거죠. 명상은 쉰다입니다. 쉰다. 마음챙김은 본다입니다. 본다. 이게 구분되죠. 근데 이 마음챙김과 명상을 이제 함께 하게 되면 마음챙김 명상이죠. 명상할 때 여러분 방금 전에도 3분 명상했습니다만 명상할 때 그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마음 공부의 기본에서 마음 지식 4가지에서 마지막에 마음사 이론을 다루지 않습니까? 내 마음 안에 여러 나가 있잖아요. 이 MPPT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초죠. 아, 내 마음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구나. 내 마음 안에는 하나의 나가 아니라 다양한 나들이 살고 있구나. 어떤 나들이 사는지 잘 알고 오늘 나는 어떤 나를 쓰고 있고 어제 나는 어떤 나를 썼으며 오늘 나는 어떤 나를 쓸 것인지 잘 써야죠. 쓴다, 긍정심리. 이게 중요한 수행입니다. 명상만 하면 안 되죠. 명상만 하는 것이 수행은 아니에요. 그걸 마음을 잘 쓸 줄 알아야 그것도 수행이죠. 그래서 그 마음사로는 이론에서 보게 되면 내가 참 다양한 나들이 있구나. 그걸 잘 알고 그 나들을 잘 운영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나들을 자꾸 마음사의 무대에 올림으로써 나 전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내 안의 가능성들을 실현해내는 것이고요. 그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자기 실현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명상할 때 고요하지만은 않죠. 이런저런 생각이 나죠. 그죠? 근데 그러다가도 고요할 때 있잖아요. 잠시라도 생각이 좀 음, 고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옹졸한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옹졸한 나예요. 그때도 나 있죠. 그 옹졸한 나라고 부를만 하죠. 어떤 때는 굉장히 또 기분도 좋고 마음도 너그러워요. 관대해요. 이 우주를 다 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나는 그 옹졸했을 때 나와 같은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욕구하는 것도 달라요. 그걸 같은 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옹졸할 때 나, 너그러울 때 나 같은 나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그 모든 나가 지금 이 마음 사회에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옹졸한 나든 너그러운 나든 못난 나든 잘난 나든 그 여러 나들이 있는데 그들 나름의 어떤 욕구와 생각으로 이루어진 복합체죠. 근데 명상할 때는 그게 누구예요? 그걸 누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명상할 때 여러분이 이닦기 명상하든지 행위 명상이든 호흡 명상이든 몸 명상이든 여러분이 고요할 때, 이닦으며 고요할 때 이닦는 감각 느끼고 있어요. 그때 그 뭐 누구예요, 그때? 뭐 어떤 욕구 생각 없이 그냥 다만 이닦을 뿐이고 그걸 느낄 뿐인데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느낄 뿐인데 그때 나를 누구라고 하겠어요? 그때도 분명히 죽지 않고 살아 있잖아요. 졸도하지 않았잖아요. 깨어 있잖아요. 그 나 있죠? 그래서 그걸 우리 영점나라고 하잖아요. 영점나. 영점나. 어떤 분들은 영점나 그러니까 뭐 빵점인가? 이렇게 하시는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빵점이 아니라 저울의 영점과도 같은 zero i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저울의 영점과도 같은 거죠. 저울의 영점 같은 나. 영점도 분명히 있어요. 없진 않아요. 영점이 있죠. 0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5kg, 10kg, 뭐 50kg, 60kg 뭐 이렇게 각각 올려놓는 무게에 따라서 가리키잖아요. 정확하게 가리켜야겠죠. 내려놓으면 다시 0으로 돌아가야죠.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0점을 잘 못 잡잖아요. 일 끝났는데도 일 생각해. 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아니, 뭐 이미 다 벌어진 일, 다 끝나버린 일인데도 아,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아, 내가 왜 그랬지, 저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고, 아, 그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저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지나간 일을 자꾸 곱씹고 있잖아요. 다 끝났는데 여전히 그 저울이 이제 무게를 쟀으면 다시 0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잖아요. 그 명상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네, 0점 잡는 훈련이다. 0점 잡는 훈련. 근데 그 고요하고 좋죠. 편안하고. 그래서 명상의 그 유익함을 아시는 분들도 이제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철 타고 가다가도 명상하고, 이 닦으면 명상하고, 설거지하면 명상하며, 걸으면 명상하고, 뭐 등등. 그 고요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 자체가 힐링 효과가 있죠. 편안합니다. 근데 그때 문득 자각해 보면, 아, 0점 나구나. 여기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이 0점 나를 또 뭐라고도 하죠? 노바디나, 노바디나다. 이렇게도 부르지 않습니까? 노바디나. 뭐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 닦으며 고요할 때, 걸으며 고요할 때, 호흡 명상하며 여러분이 고요할 때, 그때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 상태일 때. 어떤 생각 한 점 없는 그 상태일 때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가 다릅니까? 옆에 분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또 뭐라고 하냐면 에브리바디 나다. 에브리바디 나다. 에브리바디 아이. 모든 사람이 같아요. 그때는. 심지어 푸틴도 명상한다면 그때는 우리와 다르지 않죠. 그 자리는. 근데 우리는 보통 특정한 무게를 자꾸 가리킬 때 자주 뭐 어떤 사람 예를 들면 55kg를 자꾸 가리켜. 그러면 그 사람은 55kg다 이렇게 부르죠. 저 사람은 참 좀 소심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늘 버럭버럭 화만 10kg 가리킬 때도 있고 90kg 가리킬 때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주로 가리키는 걸 우리가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마치 퉁치듯이 그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도 말이죠.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고착시키는 거죠. 그렇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0점을 잡을 줄 알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1kg도 가리킬 수 있고 90kg도 가리킬 수 있고 그때요. 그러나 끝나고 나면 다시 0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 그런 능력을 기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그런 0점을 잡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음 챙김이 함께하면 마음 챙김이 뭡니까? 나를 보는 거죠. 자심반조, 자심반조.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게 마음 챙김이에요. 이 컵을 보는 것이 마음 챙김이 아니고 컵을 보는 나를 보는 게 마음 챙김입니다. 건포도를 느끼는 것이 마음 챙김이 아니라 건포도를 느끼는 나를 느끼는 것이 마음 챙김이에요. 그러면 문득 압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이 있구나. 근데 지금 그것이 고요한 상태에 있구나. 고요한 상태. 그래서 이름하여 저울의 0점과도 같은 0점 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명상하며 마음 챙김이 들 때 자신의 0점 나를 자꾸 자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자꾸 익숙해져야 돼요. 자꾸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때 금방 하고 또 이렇게 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제 웬만한 일에는 다시 하고 0점 나를 자각할 수 있고 0점 나를 접속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자꾸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 챙김이 함께 될 때, 특히 명상하면 마음 챙김이 될 때 0점 나를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꾸 나를 보는 훈련이 되니까 일상생활에서도 나를 보는 훈련이 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말을 하면서도 아,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말하자면 마음사의 이론으로 보자면 이런 내가 지금 마음 무대에 올라왔구나. 그걸 자각하신다면 다른 날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마음 챙김도 좀 발전하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욕구와 생각을 쓴단 말이에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욕구도 내고 그것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죠. 명상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0점 나가 좋다고 해서 0점 나에만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잘 써야죠. 근데 쓰면서도 내가 뭘 하는지, 어떤 욕구와 생각을 내고 있는지, 어떤 내가 지금 마음사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걸 잘 알고 그리고 그걸 내가 운영할 수 있다면 훌륭한 마음 공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명상하며 마음 챙김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보는 마음 챙김의 능력을 기른다 할 수 있죠. 호흡하면서도 호흡 명상이죠. 마음 챙김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점 나를 자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를 보는 훈련이 되죠. 왜냐하면 그 생각이 고요하기만 하지 않고 또 올라오거든요. 그럼 또 알아차리고 아, 이런 생각이 올라왔네. 그럼 또 고요해지면 영점 나를 자각하시고 또 어떤 뭐 할 일, 어떤 욕구 같은 게 또 올라오면 그 알아차리시고 그래 또 내려가면 다시 또 고요한 영점 나를 자각하시고요. 그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시다 보면 일상생활에서도 내가 지금 어떤 욕구를 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더 잘 알아차리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마음 챙김은 알아차리기만 하는 그런 인지적인 것만은 아니죠. 어떤 힘든 어떤 것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걸 견뎌내는 수 있는 묵묵히 지켜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인지적인 알아차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견뎌내는 힘이죠. 맷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양성하는 것이죠. 호흡 명상한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혹시 영점 나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시는 분 명상과 마음챙김의 구분 또 마음챙김 명상 구분 안 되시는 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튜브 영상 가면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의 구분이라고 하는 또 짧은 동영상이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시청하시기 권하고요. 자, 봐요. 지금 앉아 있잖아요. 호흡 명상한다고 해서 내가 호흡을 내가 합니까? 여러분 호흡 명상할 때 호흡 내가 해요? 아, 그런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호흡 명상을 못 해. 왜? 갑갑해. 왜? 내가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숨을 쉬어. 내가 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엄밀히 보면 내가 쉬는 겁니까? 내 몸이 쉬잖아요. 몸이 숨을 쉬잖아요. 그런데 내가 숨을 쉬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호흡이 갑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갑갑해지는 사람은 명상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아, 내가 호흡. 그 자기가 통제하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느껴요. 숨이 좀 얕으네. 얕구나. 얕구나. 그걸 느끼시면서 자각하는 거죠. 지금 몸이 앉아 있네. 그러니까 명상은 단지 이제 그 감각과 하나 되면서 욕구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 상태 가는 게 요점이라고 한다면 마음 챙김은 자신만족,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상이 아니라 마음 챙김 명상을 하시게 되면 몸이 앉아 있네. 이게 뭐죠? 몸이 있잖아.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볼펜, 이 컵 경험하고 있죠? 컵이 납니까? 컵은 내가 경험하는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몸이 앉아 있네? 그럼 몸이 뭐죠? 몸이 납니까? 아,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몸이 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사 이론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자칫하게 되면은 이게 명상하는 분들이 무아라는 말에 집착하게 돼요. 무아가 틀린 말은 아닌데 무아라는 것을 머리로 알게 되면은 무아에 집착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무아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마음사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나구나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무아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어우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있네. 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몸이 호흡하네. 지금 이렇게 늘어나네? 줄어드네? 느낌은 좀 갑갑한 느낌이네. 숨이 깊게 들어오고 편안한 느낌이네. 그거 다 뭐예요? 마치 이 하늘에 이런 구름 저런 구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그걸 의식하고 있죠. 인식한다, 경험한다.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내가 지금 그걸 안다. 내가 그것을 인식한다. 그것을 뭐 느낀다. 아, 자각한다. 뭐라고 할까요? 의식한다. 알아차린다. 뭐 등등으로. 그 내가 경험한다. 경험한다. 내가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내가 몸을 경험하고 있구나. 아, 컵을 보고 있구나. 컵을 경험하고 있구나. 맛을 느끼고 있구나. 맛을 경험하고 있구나. 누가요? 누가요? 몸이 있구나. 누가 알아요?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누가 인식하고 있어요? 누가 느끼고 있어요? 누가 자각하고 있어요? 누가 의식하고 있어요? 누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누가 경험하고 있어요? 몸이 있잖아요. 이런 숨, 저런 숨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욕구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잖아. 느끼고 있잖아. 인식하고 있잖아요. 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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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그 반조, 우리가 이제 어, 갑자기 또 왜 알뜻말뜻하냐? 반조, 반조. 비춰보는 거, 반조. 이게 또 지워진 됐죠? 반조.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죠. 돌아보는 거. 돌이켜 비춰보는 거죠. 여기에 이런 호흡이 있구나. 날숨이네. 들숨이네. 이런 몸의 감각이 있네. 여기가 지금 왼쪽 어깨가 통증이 있네.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나가네. 불안이 나타났네. 센 불안이네. 약한 불안이네. 이런 생각이 나타났네. 어, 배고프다. 뭐 먹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일어나네. 누가 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일어나네. 그거 다 뭐예요? 그걸 내가 평소라면 그런 마음에서 세상을 봤겠죠. 근데 마음 챙기면 뭐예요? 나를 그런 마음을 보는 거죠. 마음을. 이런 불안이 일어났네. 이런 우울이 있네. 여기에 지금 이런 분노가 있네. 여기에 지금 내 의식에 이게 나타났네. 반조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요. 제가 좀 용어를 구분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마음챙김, 반조 마음챙김이에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나요? 어떤 때는 저도 토요 마음 공부하면서 궁금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될지.
저를 통해서 무슨 말이 나올지 저도 궁금해요. 제가 준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준비를 하면은 좀 괜찮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좀 잘 평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가만히 좀 지켜보십시오. 반조와 회광 반조가 있어요. 빛을 거두어 돌이켜본다. 제가 이거를 좀 구분합니다. 반조와 회광 반조. 우리 심리학, 심리치료에서는 반조입니다. 반조. 그 불안함, 우울을 그전에는 약물로 다스리기도 하고 인지치료로도 다스리기도 합니다. 아, 생각이 문제야. 네가 생각을 잘못했어. 생각을 고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챙김이 도입이 됐어요. 액트, DBT, MBCT 이런 치료들은 이런 인지행동 치료에다가 마음챙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뭐죠? 반조. 말하자면 반조 마음챙김이 인지치료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MBCT, DBT, 액트 등이 나온 거죠. 그것만으로 내가 떨어져요. 내 우울 속에 있다가 불안 속에 있다가 분노 속에 있다가 이걸 일으킨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자칫하게 되면 생각을 건드리면 생각은 더 커지거든요. 아, 하얀 북극곰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더 생각나거든. 아, 이런 생각 잘못됐어. 생각 고쳐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더 떠오르거든요. 그래 이제 마음챙김의 기법이 도입이 된 거예요. MBCT, 액트, DBT 등. 요즘 제가 말씀드린 회광반조는 뭐냐면 반조는 마음챙김이에요. 마음챙김 하다 보면요. 그 아는 자리가 느껴져요. 사실은 느낄 수가 없어. 그 자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느꼈다 그러면 벌써 그건 대상이야. 근데 그것이 알아져요. 이게 말이 참 어려워져요. 반조를 하다 보면 아, 내가 이런 불안을 느끼고 있네. 이런 우울을 느끼고 있네. 이런 분노를 느끼고 있네. 이런 걸 자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좀 떨어지면서 치유 효과가 생겨요. 치유 효과가. 그래서 이 마음챙김이 심리치료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걸 막 고치려고 고치려고 할 게 아니라 무위, non doing, 무위지위, doing of non doing, 그냥 무위, 안함, 하지 않음을 할 뿐이에요. 바라볼 뿐이에요. 떨어짐. 이것이 치유의 효과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누가 경험하죠? 아까 제가 여러 번 여쭤봤죠. 누가 경험해요? 앉아 있어요. 몸이 느껴지죠? 통제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3분 명상한다. 3분 동안 앉아 있을 뿐이에요. 몸이 있네. 호흡을 하네. 나를 볼 뿐이에요. 호흡이 경험돼. 그러다가 바깥에서 소리가 딱 나면 명상하는데 바깥에서 소리를 들었죠. 들었죠. 보통은 아, 명상하는데 왜 떠드는 거야? 라는 말을 보통 사람들은 하겠죠.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요. 이런 소리를 들었구나. 마음에서 어, 싫은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아, 고요히 있고 싶은데 왜 소리를 내는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 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래요. 마치 연잎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물방울이 또르륵 떨어지듯이 연잎에 영향을 주지 않고 물방울 떨어지면 물방울이 또르륵 떨어져 나가듯이 굴러 내려가듯이 그렇게 그런 생각이 왔다 내려갈 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가 경험하죠? 누가 경험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회광반조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 그 자리는 말할 수 없어요. 말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개구즉착이라 그래요. 개구즉착.
입 열면 틀려버린다. 개구즉창. 입 열면 틀려. 개구즉창. 그래서 사실 0점 나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들은 0점 나가 참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참나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참나라고 내세우게 되면 나머지는 다 거짓나가 돼버려. 그런 건 없어요. 에고가 참나입니다. 참나라는 말 쓰시자면 에고 하나하나가 다 참나예요. 참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에고가 따로 있고 참나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분노할 때 그 분노가 여러분의 참나예요. 여러분이 막 우울해할 때 그 우울해하는 그 나가 참나입니다. 참나가 따로 있고 우울한 나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고요할 때도 참나예요. 고요함을 느끼죠? 그 참나라고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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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나라고도 하고 참나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참나를 거짓나와 구분할 때 참나라고 한다면 참나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참나와 거짓나를 둘로 보지 않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불의가 이 동양 사상의 요체입니다. 불의하시게 되면 그때는 참나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0점 나도 참나고, 막 불안해하는 나도 참나고, 막 화내는 나도 화낼 때 마음도 참나고, 막 우울해하고 무력할 때 나도 참납니다. 따로 있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이 자꾸 참나하는 분이 있는데 그 자리는 말할 수 없어요. 이 경험한 이 볼펜도 참나고요. 이 컵도 참나고요. 이 마우스도 참나고요. 다 참나예요. 다 참납니다. 이 불가에서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해요. 만법 유식이다. 이 법은 현상이라고 그랬죠. 오로지 유자. 식.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들어봤죠. 일체유심조. 같은 말이에요. 만법. 모든 현상이 오로지 경험 하나다, 인식 하나다, 의식 하나다. 이 컵도 여러분이라니까요. 이 컵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아닌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닌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입니다. 일로 가면은 이제 회광반조고 이게 동양의 수행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조 마음 챙기까지는 이제 우리 현대심리학에서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그런 마음 챙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요, 사실은 이 마음 챙김은 불쏘시개야, 불쏘시개. 불쏘시개입니다. 마음 챙김은 불쏘시개예요. 불쏘시개 뭔지 알죠? 이렇게 불 이렇게 좀 불 처음 지필 때 그 나무 이렇게 좀 공기가 산소가 들어가야 타잖아요. 이렇게 들썩여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죠. 마음 챙김은 불쏘시개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그 자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느낀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느낀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이제 체험이라고도 하는데, 체험이라는 말도 정확한 말은 아니죠. 체험할 수 없는 자리인데 어떻게 체험합니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게 동양의 수행에서 다루는 그 마음 챙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통 이제 내담자들에게 이런 반조 마음 챙김 이것까지 해도 뭐 충분히 그 치료가 되고 그렇죠. 여기서 조금 이제 관심이 있다 보면 그러면 이게 내가 우울할 때나 근데 우울이 치료됐어. 치료됐나? 그럼 또 우울하기 전에 나. 누구죠? 뭐가 바뀌었어요?
이런 구름도 생기고 저런 구름도 생기고 얇은 구름도 생기고 두꺼운 구름도 생기고 검은 구름, 흰 구름, 때로는 맑기도 하고요.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거기서 일어나죠. 허공에서 일어나죠. 근데 그건 경험할 수가 없어요. 깨달았다, 체험했다. 그거 글쎄요, 그걸 체험할 수 있는 건가? 그 체험 안 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또. 참. 그러니까 언어 도단, 개구직차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오늘 마음챙김 명상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3분 명상으로 조금 길게 중간 명상이지만 3분 명상 지금 말씀드린 걸 관련해서 뭘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쉰다. 명상을 하세요. 명상하다가 문득 마음챙김 하시는 게 좋아요. 막 의도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단 명상, 쉰다. 그냥 쉬세요. 쉰다. 그럼 몸이 느껴지고 호흡이 느껴지고 그다음 문득 누가 느끼고 있어 이거? 누가 이걸 느끼고 있어? 그러다 보면 회광번쩍할 수도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어깨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칠 준비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눈을 감으신 분은 천천히 떠도 좋습니다. 채팅창으로 질문이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늘 제가 한 듯이 먼저
그 마이크로 켜고 말씀하시는 분을 먼저 제가 그 얘기 나누고요. 없으면 제가 채팅창으로 갑니다. 혹시 질문 계신가요? 교수님, 네, K님. 네, 저는 질문이 아니고, 네. 지난번, 이번 주에 좀, 저한테 좀 새로웠던 거, 저한테 되게 크게 음, 도움이 됐던 네네. 거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 이제 아, 지난주에, 좋습니다. 이제 네네. 분노에, 부루로 이렇게 막 분노에 휩싸이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제가 부정이라고 이거는 뭐지? 그러니까 이거는 불공정하거나 뭔가 정의롭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음, 부르르 이제 그 화에 완전히 휩싸이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계속 성찰을 했는데 네. 제가 한 번씩 되게 뭔가 이렇게 그 뭐지? 저한테 되게 중요한 뭐가 내가 지금 깨달음이 올 것 아니 뭔가 어, 성찰이 올 것 같다고 하면 이제 음, 음. 글을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계속 적거든요.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그 분노가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떤 음,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분노하는 그런 감정이 어떤 지금 현실에 커서도 뭔가 그게 이게 그런 계기가 되면 그냥 팍 음, 그냥 저를 그냥 다 뒤엎는구나. 음, 그래서 그게 좀 분리가 됐어요. 그 어, 감정이랑 저랑. 그래서 좀 분리가 돼서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리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감정에 대해서 꼭 이제 옛날에 무슨 사극 드라마에 음, 보면 네. 한 맺힌 귀신 쫓아내는 것처럼 음, 이제 더 이상 이제 약간 그런 감정이 휩싸여서 이제 나를 괴롭히지 마라.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분리가 됐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감정을 느끼는 게 그 감정을 안 느끼면 꼭 내가 뭔가 그런 약자, 아픈 사람을 배신하는 것처럼 저한테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누굴 배신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부정이나 부패가 있으면 항상 그걸 당하는 약자가 음, 있잖아요. 그 음, 그것 때문에 이제 피해를 입는 약자가 음, 있는데 음,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그냥 그냥 그 약자의 그냥 꼭 빙이 되는 것처럼 그냥 음, 훅 가서 내가 꼭 공격을 받는 것처럼 음,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감정 상태가 그렇게 확 변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분노를 안 느끼고 편안해지는 거에 대한 이 죄책감이 좀 이렇게 저한테는 음, 작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명확히 인식이 됐고, 음, 음, 그러면서, 네, 그게 저한테 좀 음, 크게 좀, 음, 지난주에 좀 그 생각된 네. 부분이었어요. 네. 훌륭합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마음 챙김이 상당히 깊어지셨어요. 이게 앉아서 호흡 명상할 때만 마음 챙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실생활에서 나와 직접 연관 있는 그것을 마음 챙김에 낼 수 있는 것은 이 대단한 겁니다. 선생님이 꾸준히 여기 이제 참석하시고 그때 이제 8주 공부 저랑 같이 하시고 이 토요 마음 공부 이제 꾸준히 하시면서 이게 우리가 수행 발전이 이렇게 그냥 어 똑같은 기울기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수평으로 전혀 발전 없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에 점프하듯이 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한번 점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감정과 분리가 되신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제가 글을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음, 쓰면 음, 그 그거를 쓰면서 좀 명확히 제 무의식,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 되게 자동으로 일어났던 음, 것들이 음, 조금 더 명확히 그 세세한 음, 과정이 조금 더 의식화가 된 것 네, 같아요. 글을 쓰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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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글 속에서 네, 그 분노의, 그러니까 저한테는 되게 글과 이미지로 무슨 네, 굿하는 것처럼 막 그려지면서 막 계속 글을 썼는데, 음, 그러니까
그 분노 감정을 안 느끼려고 이제 분리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분노에 휩싸이게 하는 그 나가 네가 지금 나를 떠나려고 하냐. 음, 내가 이렇게 음, 버젓이 있는데 나를 이제 음, 없는 취급하면서 네가 이제 나 음, 이런 감정에 안 휩싸이려고 음, 하냐 막 이러고 네. 하여튼 그걸 하면서 조금 더 명확히 인식이 됐고 근데 어떻게 해서 그놈이 어떻게 떠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거에 대항하는 말을 제가 계속 했죠. 이제 나는 네가 아니다. 음, 나는 네가 아니고 음, 이제 너는 나의 그 분노 에너지를 먹고 지금까지 음, 계속 잘 음, 살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너한테 이제 그 음, 에너지를 음, 사실 난 더 이상 너한테 그렇게 휘둘리지 음, 않는다는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네, 했고 네, 그러면서 좀 훨씬 더 분리가 되고 좀 음, 제가 거기에 휩싸이지 않는 음, 좀 힘이 생기게 네.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음. 하고 쉽게 떠나든가요? 쉽게 떠나지는 않죠. 쉽게 계속, 그러니까 이 음, 글을 쓰는 걸 거의 1시간 이상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음, 어, 조금 더 제가 다른 그 분노에 항상 휩싸이는 그거는 조금 더 훨씬 무력화되고, 음, 그걸 건강한 내가 조금 더 네, 힘이 생기게 된 과정인 것 같아요. 네, 훌륭합니다. 네. 뭐 앞으로 다시 안 올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남편이랑 또 이번에 저 대선 결과 가지고 이렇게 음, 얘기하다가 음, 또 화가 훅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이걸 한번 했으니까 음, 좀 이제 힘이 생긴 음, 거, 네, 여기 이렇게 좀 진정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하니까 음,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지금까지 어떤 음, 때보다. 네, 네,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네, 화면 조금 뭐 빈 화면으로 바꿔주시겠어요? 네, 그 아까 귀신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근데 마음 사회, 거기 네, 사실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네, 네, 덧붙이자면 제가 어릴 때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착하고 순한 애였는데 네, 어릴 때 자주 꿈속에서 불귀신이 나타나서 네, 주변하고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음, 엄청난 화가 그러니까 잠재된 채로 계속 컸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지금도 이렇게 훅훅 이렇게 네, 제 삶에 더 영향을 주는데 이번에 조금 더 분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그 공부가 그 이제 좀 무르익으면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마음의 크기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뭐 편의상 뭐 이렇게 마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뭐 여기에 뭐 마음의 무대라고 할까요? 마음의 무대가 있으면 여기 여러 나들이 있겠죠. 여러 나들이. 근데 이제 주로 평소에 어떤 나들이 올라오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또 편의상 우리 색깔로 그냥 좀 불건강한 나도 있고 뭐 건강한 나도 있다고 합시다. 어떤 나가 주로 올라오냐인데 이런 나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찌 보면 우리가 치료라는 말을 합니다. 치료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공부라고도 할 수 있고 뭐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뭐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이걸 그냥 재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령. 엑소시즘이라 그러나요? 영어로는. 그 귀신 쫓는 거죠. 테마 그런 말도 하죠. 테마. 우리 마음의 테마 의식, 재령 의식이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을 그냥 무시하고 억압하면요. 삶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참 사람 착한데 저 사람 보면은 맨날 그 뭐 삶에 힘도 없고
참 착한 사람인데 뭔가 에너지가 없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좀 정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억압한 거죠. 내가 아니라고 이제 무시한 거죠. 마치 홍길동에 나오는 것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런 얘기 나오죠. 홍길동전에 보게 되면. 난데 나라고 나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그게 나타나는 방식이 이제 어떤 분은 약간 좀 헬이 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반응이. 그래서 옛날에 보게 되면 그거를 뭐 종교인들이 혹은 무당이 혹은 뭐 신부나 목사님이 혹은 스님이 그런 재령을 하기도 하죠. 근데 보면 요즘은 누가 하냐면 뭐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죠. 뭐 요즘은 재령, 퇴마 그런 말은 안 쓰지만요. 근데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얘네들을 일단은 인정해 줘야 돼요. 내 마음 사회에 여러 나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어떻게 보냐면 이 마음 챙김으로 본다는 것도 일종의 재령 의식이에요. 엑소시즘입니다. 일종의 퇴마 작용이에요. 얘기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퇴마 얘기. 마음 챙김으로 본다는 것은 얘랑 싸우지 않아요. 근데 재밌는 게 동양의 재령의식과 서양의 재령의식이 좀 달라요. 서양의 재령의식은요, 막 십자가 들고 막 싸워요. 막 십자가 들이대면은 그냥 그 귀신이 그냥 안 떨어지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이제 십자가로 이제 쫓아내는 거죠. 이게 참 특이해요. 서양은 좀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문화가. 이 동양에서는요, 달래잖아요. 무당이 달래 이 잔치를 벌이면서 불러다가 막 들어주고 그 얘기를 막 토해내게 하고 들어주고 쫓아내질 않아. 그 충분히 한을 풀어주면은 이제 떠나. 그런 게 동양의 무당이 쓰는 재령 방법, 이게 좀 한 수도 높지 않은가? 막 이렇게 강제로 쫓아내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뭐 사람마다 평가는 다를 수 있겠죠. 근데 보면은 오히려 조용히 이렇게 싸우지 않고 존중해주고 해서 자기 한을 풀고 떠나게 해주는 방법이죠. 마음 챙김은 있는 그대로 봐줘요. 있는 그대로 보고 걔가 올라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하면서 스스로 정화되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 많이 쓰는 이제 자비 있죠. 이게 요즘 또 핫해요. 심리 치료에 마음 챙김은 이미 도입이 됐어. 이건 이제 뭐 MBCT, 뭐 DBT, ACT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마음 챙김이 쓰이고, 이 자비도 최근에는 이제 MSC라든지 마음 챙김 자기자비 혹은 또 길버트의 자비 초점 치료인가요? Compassion Focused Therapy, CFT 이런 치료법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비를 심리 치료에 적극적으로 도입한 건데 둘 다 동양의 수행 방법이었죠. 동양의 수행 방법이 이제 심리 치료 들어온 거예요. 이 방법은 말하자면은 이 동양에서 무당이 그 재령하는 방법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자비는 마음 챙김은 조금 이제 품어주되 뭐 이렇게 뭐 따뜻한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자비는요, 이건 긍정 심리의 방법이라고 했죠. 마음을 쓰는 방법이에요. 따뜻한 나를 자꾸 양성하는 거예요. 따뜻한 나를 양성하면서 그 나가 나를 좀 품어줄 수 있게, 그 나를 이해해주고 달래줄 수 있게, 그렇게 내 마음에 자비로운 나를 양성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마치 동양의 그 무당 굿에서 그 억울해하고 하는 그런 좀 한 맺힌 그 친구가 이제 충분히 이제 보살핌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는 그런 방식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비는 또 그런 방법이죠. 근데 이 마음 챙김은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올라올 때마다 봐주고 올라올 때마다 봐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전처럼 이제 뭐 무시하려고 하거나 밀어내려고 하거나 쫓아내려고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해줘. 있는 그대로. 그게 일종의 한이 풀어지는 과정이에요. 걔가 뭐라고 막 해도 예를 들면 외로움이든 그것이 분노든 불안이든 그게 올라와서 떠드는 소리를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불안이 가라앉고 분노가 가라앉고 외로움이 가라앉고 그런 이제 그러면서 마음 챙김의 힘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아니라 마음 챙김의 힘이 양성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재령 그 힘든 친구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한다면은 자비는 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인 따뜻한 그런 나가 양성되면서 그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마음 챙김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글쓰기. 최근에 뭐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도 자비의 글쓰기로 논문을 쓴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글쓰기 같은 거. 이 글쓰기가 일종의 객관화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마음 챙김이 뭡니까? 자기 객관화잖아요. 자기 객관화. 근데 이 글쓰기도 객관화를 매우 도와줍니다. 떨어뜨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마음 챙김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긍정 심리의 수행을 하시면서 또 함께 이 글쓰기를 또 하셨어요. 글쓰기. 우리 뭐 윤 선생님도 이제 글쓰기 노트, 마음 공부 노트를 하십니다만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수행법입니다. 앉아갖고 호흡 명상만 하는 게 수행법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을 생각으로 푸는 이의제의, 이열치열, 이독제독 그런 이제 긍정 심리의 방법이죠. 욕구와 생각을 다스리는 거죠. 이런 글쓰기에 우리 인지작용을 잘 활용해서 이 과정 자체가 씀으로써 떨어뜨릴 수가 되는 거죠. 어떤 하나의 나에 꽂혀 있거나 그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술할 수 있는 과정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러면서 인지적인 통찰도 생기는 거죠. 아, 내가 왜 특히 그 정의의 문제, 그 약자의 문제, 그것에 왜 그렇게 유독 분노했는가? 어린 시절에 내 그게 뭔가 한 맺힌 나가 있구나. 어떤 한 맺힌 나가 말하자면 재령의식을 통해서 좀 구원해줘야 할 나부터 구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중생부터 구원하세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운 그 나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휩쓸려 가지 않고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은 마치 파브로프의 개가 딸랑딸랑하면 침 흘리듯이 그렇게 반응하던 몇십 년을 그 케인님이 지금 뭐 30세 40세면은 30년 40년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했던 그 축적된 그런 습관들 그런 습관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러나 이제 뭐 한 번에 완전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가끔 또 올라오기도 할 거예요. 예. 우리 학습 심리에서는 스판테니어스 리커버리라고 하는데 그 자발적 회복 그래서 한번 소고가 된 행동이 다시 때때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냥 그럴 때는 그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품어주고 바라봐주고 하시다 보면 이제 뭐 나중에 아주 안정되게 스테디하게 그렇게 이제 치유라고 할까요? 정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K님 지난번에 말씀 나누면서 그때 얘기한 것을 일주일 동안 아주 잘 실천하셔가지고 물론 모든 분이 일주일 수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이 K님은 또 그전에 저하고 8주 프로그램도 했고 그다음에 요 토요 마음 공부를 벌써 1년 넘게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라면은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자기에 대한 통찰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명상이 도움이 되고 또 명상도 정화 효과가 있죠. 또 마음 챙김 도움이 되고 또 긍정 심리의 수행,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긍정 심리 수행 이것을 이제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10시가 됐네요. 네. 아까 한 강의하고도 연결됩니다. 이 마음 챙김을 생활 속에서 하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 선생님께서 질문 나오셨는데요. 그건 아마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10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강의가 조금은 좀 높은 고개일 수 있으니까 한번 또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면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오늘 또 여기다가 질문을 남겨 놓으시면 그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제가 아예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다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 또 다시 한번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면 보시고 다음 주에 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1분 명상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소감, 질문 채팅창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과 마음을 편히합니다. 이렇게 힘 툭 떨어뜨리시고 가만히 지금 여기에 내 몸에 호흡에 마음 mov니다. 네, 크게 들숨 날숨 심호흡하며 마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소감, 질문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진 선생님은 우선 제가 말씀드리면 내 몸이 아니란 건 아니에요. 내 몸이죠. 내 몸이면은 그 내 몸을 갖고 있는 나는 누구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아니진 않습니다. 내 몸입니다. 그럼 그 내 몸을 갖고 있는 나는 누군가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김 선생님이 신경과약 3년 먹는데 명상으로 약 없이 가능할까요? 뭐 그거는 이제 경우마다 다르서요. 일단은 어, 자기 공부가 돼서 마음 공부가 돼서 자기를 알고 다스리는 능력이 실력이 증진되면 차차 끊을 수도 있겠죠. 차차. 근데 그거는 그 주치의 선생님과 또 상의하면서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주치의 선생님이 명상의학회에 관여되어 있으면 더 잘 이해하겠죠. 정신과 의사님들이 또 그 명상의학회를 만들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선생님, 네, 두려움, 불안 잘 만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위로도 해주고요. 네, 고맙습니다. 장 선생님 회광반조요. 네, 일단 오늘 그 강의 유튜브 올라가면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서 반조 마음챙김, 회광반조 마음챙김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문득 한번 물어보세요. 문득. 누가 경험하지? 식사하다가 맛있네. 이 맛 참 맛있다. 맛있다. 맛을 느끼고 있네? 누가 느끼죠? 네. 네, K님, 네, 소감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발전하실 겁니다. 가끔 이제 자발적 회복으로 뒤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도 그거는 어, 원래 있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안정되게 가는 거니까 네, 편안하게 또 계속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명상하면서 휴식, 네, 좋습니다. 좋은 휴식이죠, 명상은. 네. 또 박 선생님이 또 K님 행보에 박수를 보내드리는군요. 별빛님이죠, 박 선생님. 네, 네, 네. 유튜브는 요즘은 편집은 별로 안 하고 있고요. 이제 시간 나면 또 편집해서 또 좀 주제별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요즘은 제가 좀 바쁜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통으로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고맙습니다. 손 선생님이 사티, 사마타, 윗바사나 관계가 궁금하신 모양이군요. 아마 토요 마음 공부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윗바사나 MBCT 다 프로그램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사티가 원천 기술이고 그거 가지고 남방 불교에서는 윗바사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서양 학자들은 MBCT라는 프로그램 만들고 MBSR 프로그램 만들고 액트 프로그램 만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제 동영상 토요 MPPT 마음 공부 채널에 가시면 좀 관련된 게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김 선생님은 알아차리기만으로 치유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그거는 뭐냐면요. 학습의 원리입니다. 학습의 원리. 또 습관적으로 하던 반응을 멈추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안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고리가 컨디셔닝, 조건화의 고리가 풀려버려요. 이건 학습의 원리예요. 학습이 이제 어소시에이션 되고 디소시에이션 되는 거죠. 이 디소시에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건 별거 아니에요. 심리학 그 기본 원리입니다. 네. 별님께서는 지난번에 질문하셨었죠. 지난번 질문이 좀 해결이 좀 되신 것 같네요. 네, 여전히 남아 있다면 다음에 한번 또 물어봐 주세요. 네, 네, 정 선생님은 분노와 자아 분리가 잘 안 되는 편이지만 PID 통해 내려놓는 연습하고, 네, 좋습니다. 자꾸 내려놓으시다 보면 가끔 왜 이제 좀 피식 웃음 난다. 지난번에 또 K님도 뭐 하시다가 피식 웃음 난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뭔가 피식. 좀 이 꽉 붙들려 있던 것이 좀 풀어지는 거죠. 정 선생님도 이 분노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명상만 하다 보면요. 명상만 하다 보면 자칫 아스피린 그런 그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돼요. 근본적인 대처가 아니라. 그래서 명상만 하게 되면 좀 그런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만 명상만 하게 되면 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 또 일상의 마음 챙김 수행, 그리고 또 긍정 심리 수행 같이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오늘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채팅창에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또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